청구인 측은 이재명 대표 재판 전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건과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소추 사유를 갑작스럽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 소추 제도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청구인 측은 김건희 여사 측이 중앙지검 소환 조사를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라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듯 하나, 당시 체포영장을 받을 정도의 혐의 입증도 없었을 뿐더러 가사 달리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위한 체포 구금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이번에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본건에서 그런 전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서라도 강제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 맞지 않는 비현실적 주장입니다. 또 청구인은 자꾸 방문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방문조사는 피의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가서 하는 조사인 것이고, 본건은 피의자의 주거도 사무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실시된 엄연한 소환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호 문제로 인하여 경호처의 관할 건물로 소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피의자 김건희의 주거나 사무실도 아니고 달리 김건희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므로 피의자 김건희가 정신적으로 편안해할 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방문조사 용어 사용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방문조사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호의 수준이 한참 다른 전직 영부인들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도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라 그친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피청구인 이창수 지휘하의 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를 조사함에 있어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직 영부인인데도 서면조사가 아니라 대면조사, 그것도 소환조사를 한 것은 그런 선례에 비춰보면 그 자체로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 자를 조사함에 있어 본인이 스스로 경호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경호를 강제로 박탈할 법적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경호 및 다중안정 등을 위한 응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사 방법, 조사 장소 등을 정한 것은 특혜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도 소추 사유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아무리 선회해 보아도 여전히 무엇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청구인 대리인은 2025년 1월 22일 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반드시 개최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심위를 거치지 않은 것이 왜 위법하다는 것인지 그 주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수심위는 임의 절차이므로 수심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수심위의 개최 권한은 규정상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 점만으로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인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 사유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건은 민주당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였으므로 수사 최종 결과를 아직 내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결정을 위한 자문을 총장 소속 수심위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게 명백합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애당초 개최가 불가능한 수심위 개최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부당성은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 사건 수사가 부실 수사 편파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사유야말로 불기소 처분을 정상적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탄핵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진정 이러한 주장이라면 이는 국회가 행정부의 준사법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미 재판부께서 지난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적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제외하면 이 부분 소추 사유는 그저 추상적 비난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조치가 잘못이라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검사의 정당한 불기소 판단을 아무 구체적 근거 제시도 없이 부실 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소추 사유를 소추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이해하더라도 이는 검찰 전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일 수는 있어도 피청구인 개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시 항상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무작정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할 만한 시점은 넓게 봐도 초기 2년 정도로 이때의 수사팀은 문재인 정권의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이 소추 사유는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에게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판단에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느냐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위법할 일도 없지만 가사 진정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근무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 당시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피청구인에게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참고로 피청구인이 부임했을 때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필요는 이미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언론 브리핑을 하거나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아무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일단 피청구인이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적이 없으므로 그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무리한 의결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과거 수사 상황을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하였고 본인이 보고받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팀의 사실 보고가 틀렸을 리도 없지만 이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 설명은 다른 피청구인들의 답변서 기재를 원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보고받은 그대로 자신이 인식대로 증언한 것이 무슨 허위 증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후배 검사들의 전날 언론 상대 설명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을 먼저 나서서 국회에다 설명해 준 바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평가나 의미 부여에서 국회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피청구인이 허위 인식을 가지고 증언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 직무대리 명령 관련해서 무엇이 위법하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직무대리 명령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 그 주장 자체도 부당하지만 이는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도 피청구인 개인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 내에서 수십 년 확립되고 나름의 법규적 근거가 있는 제도로서 심지어 그동안 수많은 사건에서 법원도 용인해 왔던 제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따랐다는 이유로 그 구성원 개인이 탄핵소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청구인 측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을 받아내서 이재명 대표 재판 전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건과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이 부분 소추 사유를 갑작스럽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소추 제도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승낙 이후에 수사팀이 구체적으로 도움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구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은 필요한 때 수차 적절하게 이루어진 바 있어서 어떤 절차적 흠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대리 명령 신청 절차와 사유는 수사팀의 전결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청구인의 탄핵 사유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문제를 유독 피청구인만을 상대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본건 탄핵 소추가 남용된 사정, 소추 사유가 여전히 불특정되어 있는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추 사유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차 제출한 서면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대성 요건은 볼 필요도 없겠지만 혹 견해를 달리하시더라도 이 건 소추 사유 중 고위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은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추상적, 가정적, 포괄적 답변만으로 충분히 본건 탄핵소추가 사유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합니다. 탄핵소추 제도는 국가적 제도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개인에게는 공무담임권,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별다른 뚜렷한 사유도 없이 국회가 의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이 장기간 정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금일 변론을 종결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를 각하 혹은 기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판부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